반갑습니다. 인하대 영화고고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완정입니다. 오늘은 준비한 논문이 서경우서순전 동우의 빌리적 접근 해석이라 해가지고 좀 딱딱한 용어죠. 그래서 방금 강의에 이게 발표하기 전에 시민들을 위해서 PPT를 다시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 좀 내용을 고쳤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우서순전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원문 여러분들께 먼저 논문 내용을 앞뒤를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설명을 위해서 세유월의 동순수하사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순임금이 이제 동우를 만나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원문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구절까지 이 두 페이지 내용인데 이 구절을 그동안 이제 우리는 뭐 나름대로 중국과 한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근 수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색을 하고 도대체 사근동호의 본 뜻이 뭘까를 계속 사색하면서 문을 찾고 고민하는 사이에 시간이 와가지고 이번에 논문으로 꼭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내용을 냈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원문 사근동호와 관련된 이 원문을 뭐 너무 그런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까요? 2000년 만에 논문 번역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중국과 한국에서 이제 서경 공부하시는 분들 그동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이 그동안 번역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빌리라는 그 예를 고대 이해법을 가지고 2000년 만에 이 내용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실제로 원래 이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내용을 밝히고자 이 논문을 썼습니다. 서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고대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고대사 중국의 기록이라든지 본다면 고조선과 당군이 나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산해경이나 관자 정도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사마천 사기 정도에서 고조선에 대한 언급이 있지 실제로 이제 당군에 대한 기록은 최대한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뭐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도 이 조나주의 춘추 필법에 의해 가지고 중화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 기술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주변 국가에 대한 이렇게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군과 조선에 대한 역사 인식이 참 어렵죠. 하지만 제가 이제 포인트를 둔 것은 뭐냐면 그런 중국 척 기록에 의해서 이 기록이 있지만도 그 중에 이제 고대 의례 부분을 보면 반드시 여러 방식으로 주변 국가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그런 언어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사근동호라든지 이 구절을 가지고 계속 수년 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제 서경에 보시면 이 서경은 아시다시피 원래 요임금으로부터 이렇게 정운의 역사 과정, 이제 모든 제왕의 역사 과정을 기록을 다 기록했는데요.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천자와 제후 관계를 설명하는 예식인 고대 초기 빌레 안에 근례가 있습니다. 근례라는 있는데 이 빌레 안에 근례를 가지고 원래 이 문은 이 기록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것 쪽을 이제 해석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이제 기본적으로 서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상서라 불리고 있고 이제 시경, 예기, 춘추, 주역과 함께 오경 중에 꼽히는 이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뭐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 과정에서 많이 추가된 부분도 있지만도 어느 면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중요한 서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논하겠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요임금, 순임금, 하우씨는 우임금은 당연히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역사의 삼국유사라든지 세종시록 지리지, 정홍기, 동국통감 뭐 논문에는 수십 건의 기록을 해놨습니다. 원문까지 다 뽑아가지고 기록해놨는데 여기에 기록해 보면 당연히 고조선의 당군조와 연결되는 기록으로서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요임금 25년에 당군 조선이 건국되었다고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지금 한국사에 우리 한국사의 현실은 고조선 당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분들 홍산문화라든지 하가점 하청문화 그리고 위영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여섯 쪽의 그런 문화 발굴을 통해서 우화량, 성자산 유적, 능은 유적이라든지 여기서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만 보더라도 고조선에 대해서 건국은 부정할 수 없는 이렇게 결과로서 지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학에서는 이 요소 지역을 한국사의 영역으로 지금 이렇게 넣지 않고 계속 부정하는 그런 논리의 학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홍산문화 최고 권위자인 곽대순 교수도 말 그대로 이 요술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화를 바탕으로 결국 하상주의 이게 역사 시간대를 이제 실제 고대 국가가 건국되었다는 그런 쪽에 이제 역사 결과 논리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위에 사근동우 옥 302생 일사지다 이런 쪽 가장 기초적인 이제 내용인데 번역을 오늘 여러분들 이 논문 발표를 보시고 이 원문을 보면 얼마만큼 2000년 동안 이 짧은 구절인데도 왜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번역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고대 오래가 이제 길래라든지 가래, 빌래, 군래, 흉내 등이 나오는데 그중 이제 빌래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천자와 제호의 관계를 설정하는 근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가지고 이 구절 원문을 이제 그동안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원과 동화의 관계, 이 관계를 보는 과정에서 빌리를 통해서 살펴본과 동시에 고고학적 성과 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오늘 내용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 못 드리고 꼭 이렇게 언급될 부분만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의례, 이 빌리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 의례라는 것은 수천 년간 지내온 규범이기 때문에 이 의례라는 것은 의례를 통해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실체적 접근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구절을 이렇게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구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먼저 서두 형태로서 밝힌 것이 뭐냐면 이 춘추필법이 얼마만큼 왜곡되어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학의 선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학 문화는 아시다시피 정치하고 가장 이제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봉건 정치 체제에서 예는 상하 좀비 의 계급 사회와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예는 가장 본질적인 구분이면서 이것은 관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악은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정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예학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볼 때 예학 문화가 나왔다면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국가적 단위에서 문화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학 문화를 가지고 또한 접근을 해봤습니다. 논어에서는 선진편에 보면 공자는 선진의 예학은 야인야이다 해가지고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구절을 써놨죠. 보면요, 이 예학의 선진 문화는 결국 야인의 문화라고 이런 바탕을 써놨는데, 하지만 본인도 결국은 이제 이 선진 야인의 문화를 따르겠다는 논리를 이렇게 폈는데,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아마 공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춘추필법에서 오는 하나의 고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공자가 이제 자기 흠모하는 문화를 이 구이 문화라고 이제 논에도 밝혀놓은 것처럼 구이 속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구이 문화의 그런 바탕을 뒀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말하는 그 구이 문화를 앞에서는 야인으로 몰았습니다. 야인으로 몰았는데 그 이유가 맹자가 지적한 것처럼 공자의 도도 결국은 맥의 도고, 한서를 본다면 그 맥은 바로 동북방에 있는 것이고 사만에 속하다 해가지고 결국 이 동북방 한반도 이게 우리 고대 문화권 사만의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중원의 문화하고를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 춘추필법을 쓰면서 앞에 있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논문에서는요, 짧게 말씀드린다면 이 삼년상 문화입니다. 삼년상 문화에 보시면 서경에도 써놓고 여러 가지 문헌 중용이라든지 나오는 이 삼년상에 대한 문화가 나오는데, 특히 중용은 삼년상은 천자에게 이른다, 부모의 상은 기천이었고 하나다 해가지고 이 삼년상의 문화는 요, 순, 우 나중에 주문화까지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펴보시다시피 이 삼년상의 문화는 소련 대련의 문화고, 공자가 언급한 것처럼 여러 문헌에 태평의람이라든지 소학 예기에 기록된 바 이 문화는 동이문화로서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의 문화하고 동이문화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은 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역사를 본다면 단군 세기의 이 소련 대련은 부류 단군조의 인물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3년상의 표본 모델 소련 대련 문화가 결국은 이 단군조의 부류 단군조와 관련되어 있고 동이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논리고 보면요. 중국 측 기록을 본다면 결국은 이 사만의 문화로 이렇게 소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 속에서 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이렇게 이제 시간상 약하고요. 주례하고 의례 얘기 속에 있는 빌례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례를 본다면 제후가 천자를 뵙는 예법을 계절별로 이렇게 봄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뵙는 것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봄은 근, 여름은 종, 가을은 근, 겨울은 우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제후가 천자를 배울 때 봄에 배웠으면 근이라 표현하고 여름에 배웠으면 종이라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이게 규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나중에 이 예 문화는 이 빌리 문화는 다 이제 망실되고 모든 것은 근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 속에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참고할 문헌이 또 이제 천자로부터 제후의 통치 지역에 따라서 이제 제후가 천자를 이제 얼마만큼 찾아와야 되느냐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문은 좀 이렇게 끊어져가 보이는데 보면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논문을 보시면 나중에 순임금이 5년 만에 이제 돌았다는 것을 이렇게 시찰하기 위해서 돌았다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대부분 100% 해놨습니다. 이걸 본다면 나중에 근래를 본다면 그 번역이 얼마만큼 잘못된 오역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례에서는 보시면 여러 가지 의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노란색 부분 고대 봉건제도 천자국과 주변국가의 관계 속에서 예를 다룬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를 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이제 제후가 천자를 뵙는 것을 뭘 했느냐면 바로 이제 이렇게 근내라 하면서 특히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이 이 명관을 쓰고 예를 행할 때 규옥을 가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논문에 보시면 앞뒤 문장에서 많은 부분이 해석한 분들이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틀린 부분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후가 규옥을 가지고 천자를 뵙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보시면서 원문을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기에는 제후가 천자를 뵙는 것을 근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근이란 용어는 함부로 옛날 이게 경전을 쓸 때 함부로 쓸 용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이제 윗단계 사람, 적어도 윗사람에게 이렇게 쓰는 그런 용어고 특히 이제 봉건제도에서는 적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후와 천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 언어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자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자는 이제 천지 사방 산천 오사를 제사를 지내는 것이 목적인데 나중에 보시면 대부분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순임금이 5년 만에 돈 것은 이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제후를 이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기 위해서 돌았다고 이제 대부분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얘기의 원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원래 제사를 모시는 것, 사계 제사를 모시는 것이 천자의 직무이기 때문에 결국 순도 요로부터 섭정을 맡아가지고 섭정을 하면서 5년을 돈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동서남북을 돈 이유는 결국은 사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주 목적이지 제후들을 만나면서 말 그대로 도랑령을 가르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보면요. 이 구절만 보더라도 나중에 원래 번역이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얘기에 기록된 것이 패백입니다. 천자를 비올 때 이제 패백을 바치는데 이제 천자는 창을 쓰고 제후가 꼭 가야 될 때는 뭐냐면 규를 쓴다고 되어 있죠. 경은 새끼양, 대부는 기러기, 사는 꿩, 그리고 서인은 예물을 쓴다 해가지고 이 구절이 그대로 아까 이제 서경에 나옵니다. 그 구절에 순전에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은 완전히 딴판이죠. 거꾸로 대부분 2000년간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서경우서 순전의 빌레에 대한 근래의 원형 추론에 들어간다면 이제 여기도 보신다면 이제 얼마만큼 그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 이 근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도 왜곡되게 가지고 해석되어 왔는지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현상인지 보면요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뵙는 것을 근이라고 봉건제도에서 그는 제후가 천자를 뵙는 것이 근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드는 것은 뭐냐면 이 서경을 읽을 때
일부러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저도 혼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은 꼭 짚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경을 은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법입니다. 어법이라 해가지고 어디에 높임말을 써야 되는지 요걸 못 찾으면 대단히 혼돈이 되죠. 특히 이제 당요, 우순, 하우를 거치면서 은주, 은나라 왕, 주나라까지의 왕은 이제 천자를 다스리는 1인 천자로 대부분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국시에 들어서면서 이제 모두가 왕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이때는 왕은 유일한 천자를 칭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진시황, 진왕정이 들어서면서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제 하위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또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잘 보시면서 나중 논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보시면서 서경에 접근하신다면 본 뜻을 찾아낼 수 있다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이 이제 섭정을 맞죠. 그런데 번역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순이 섭정을 맞는 것이 아니라 순이 요로부터 천자권을 받았다고 대부분 해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또 이렇게 오역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서경의 원래 원문을 보시면 섭정이지 절대로 요임금으로부터 순이 천자권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을 여기 해놨고 보면요, 그 원문이 여러분들 보시면 서경 이게 보시면 그 원문 자체가 여기 나오죠. 보면요, 이 구절도 참 해석을 많이 잘 안 하더라고 보면요, 깊게 보면요, 이게 여기서 제어는 뭐냐면 요임금입니다. 이제 요임금이 뭐냐면 격하라 여순아 순아 이리 와보라고, 그리고 이제 순사 고운한데 내은이 가적이 삼재이니 여척지하라. 여기 원문을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네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일을 묻고 말을 살펴서 내가 그대의 말에 공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내가 3년을 지켜봤다. 근데 마음에 든다. 말 그대로 여척제의하라. 그래서 네가 내 제의를 받으라 하니까 순이 덕으로서 어떻습니까? 큰 이렇게 사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사 받지 않았다고, 틀림없이 천자권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서경을 보면 이 기록이 나오는데 뒤에 이제 기록을 가지고 바로 천자로 됐다는 이렇게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이 이제 대단히 큰 오력을 낳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기록, 이거는 시간상 제가 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서경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중하기 때문에 자기들 중심으로 천자권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옥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서경의 원문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도 공자는 서경을 쓸 때 이 부분을 중화 사상 쪽으로, 중원 쪽으로는 중화 중심으로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번역가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중화 사상 중심적으로 서경을 번역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새 2월에 쭉 나오죠. 보면 2월에 동쪽을 순행하시어 태산에 이르러 제사 지내고 차례로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 이어 수는 동쪽으로 순행하여 산천에 제를 모시고 난 후에 습정제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 바로 사근동어죠. 동쪽에 후를 만났는데 이것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이라는 의미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다 기록해놨습니다. 근친, 근참 등으로 하현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앞에 용어까지 쭉 이야기해놨고 보면요, 이 내용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후옥편에서는 이 근이라는 것은 제후가 가을에 천자를 뵙는 것을 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전후옥편은 우리나라 정조 때 나온 우리나라 고유 옥편입니다. 언급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천 사기를 보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돌려놨냐면 수견 동방 군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원래 근의 의미를 잘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수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돌려놓습니다. 보시면 견지 쭉 이야기하는데 후도 보면 여러 가지 군장이라는 표현을 써놓고 해가지고 원래 원문하고는 대단히 다른 이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사마천 사기의 이 구절이 바뀝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논문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서에서, 우리 역사서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만강경 봉기의 기록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이 사근동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대로 보신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조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보면요, 순과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고조선 관계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이 원문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근동호하고 협시월, 정월, 동률, 도랑령, 수월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쭉 해가지고 기록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했는데 보면요, 그동안 이제 우리 서경의 번역은 전부 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존화양의적 번역입니다. 순이 천자고 동우는 제후다라고 이제 번역해놨는데,
그리고 그 뒤에는 보시면 이제 계절과 월과 일을 바로 잡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근동호 번역 자체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번역도 어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논문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이야기했고 보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역사적 사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대단히 많이 제가 그러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상략을 하고 보면요. 그런 이제 거기서 이 기록을 추적하다 보니까 중국의 문헌까지 다 추적을 했는데 보면요. 원사라든지 우공취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록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우위에 대한 기록, 요임금이 이제 천문을 과척한 기록이라든지 그 지점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산동성 부분하고 바로 이제 요서 지역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실어놨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때 순임금이 이제 동우를 만났다는 자체는 여기에 기록에 본다면 대단히 언어에서 보면 동쪽의 고조선 문화권하고 연결될 수 있는 대단히 논지가 큽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그대로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는 김에 후에 서경에 있는 후를 싹 다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논문에 실어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서경에 대한 기록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후는 제후라 했는데 저는 그거는 뭐냐면 서경을 한 번도 원문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 번역했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서경에는 절대로 후가 제후로 나온 경우 없습니다. 대부분 후는 천자를 의미하는 구절, 그리고 왕은 후는 왕과 천자를 동일한 의미로 썼습니다. 이것이 서경의 기록이고 보면요. 자, 그리고 이제 군에 대한 기록도 나오면서 군과 후 연결을 하면서 원우며 후는 또 임금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다 만들어지고 결국은 뭐냐면 서경에 기록된 군은 적어도 왕 아니면 천자다. 이런 식으로 다 번역할 수 있는 논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원문이 있는데도 이 원문을 대부분 들지 않고 군을 전부 다 제후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보면요. 서경의 그동안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 일형입니다. 대부분의 번역은 동적 제후를 이제 순임금이 가서 동적 제후를 만나가지고 계절, 월, 일을 다 바로잡고 여기 천자는 순임금이 너무너무 바쁜 천자입니다. 왜?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악률과 도량령도 통일시키고 올해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다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번역이 일형이 이루어졌고요. 이형을 보면 뭐냐면 착간입니다. 이걸 이제 원문을 본다 보면 이 앞뒤 안 맞는 이게 논리상 글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착간에 보면 뭐냐면 사근동호 다음에 5 그다음에 302생 1사를 이렇게 끌어다가 여러 연구가들이 역사에서 밝혔습니다. 저것이 올바른 문헌이다 이랬는데 그 구절로 말한다면 이제 보시면 원래 원문 옛날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드디어 동력후를 배웠게 하시니 다섯 곳과 옥과 뭐 쭉 넣어져 보면요. 죽은 것이 패백이더라.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저 뜻이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돌려놨거든 보면요. 뭐 끝부분은 특히 여오기 해가지고 졸내복 뭐 나중에는 뭐 규를 돌려줬다는 번역이 대부분이고 보면요.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이제 근례를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빌리를 가지고 이 문헌을 번역하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자, 사근동호부터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침내 동우를 뵙고 그 다음에 협시월 등을 그 시와 월과 일을 맞췄고 동률 도량형 그 다음에 도량형을 통일하셨다. 그 다음에 올해를 익히셨으며 5가지 옥과 5가지 비단과 옥과 3가지 비단과 2가지 살아있는 거 이거는 제가 해석해 놨습니다. 이생과 일사로서 이 지는 패백입니다. 근데 나중에 대부분 원문이 뭐냐면 순임금이 동우를 만나가지고 서로 상의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이렇게 대부분 번역해놨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원래 권리로 본다면 순임금이 5옥과 300과 이생과 일사를 패백으로 올려드렸다는 것이 원래 권리로 본다면 정확한 저는 해석이라 봅니다. 그리고 여오기로서 여기서는 기라 해가지고 그릇 기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원문에 드러나는데 그 예를 익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복장이라든지 복식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쓰이는 물건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예를 익혔다는 구절이면서 그다음 졸내복도 나중에 보시면 2000년 동안 얼마만큼 왜곡되게 해석해 나온지 압니다. 저 졸은 뭐냐면 졸업할 조자죠 보면요. 결국은 뭐냐면 그 예식을 끝내고 돌아오셨다는 뜻이거든요. 그 뭐냐 오규를 공우백전함에게 돌려줬다는 그런 엉뚱한 번역이 아니라 모든 예를 끝내고 돌아오셨다. 이것이 원래 원문인데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착간을 바로잡아가지고 한 예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원래 서경에 기록된 원문이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번역을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사근동우 마침내 동우를 뵙고 5옥과
300과 이생과 일사를 패백으로 올려드렸다. 그리고 그 동우를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협시월 정일, 그리고 때와 월을 맞추고 정일을 하고 보면 돼요. 그리고 동률 도량형, 그다음에 도량형을 맞추었다. 그죠? 그리고 오기로서 수오래 여오기, 오기로서 오래를 익히고, 그리고 모든 근리를 끝내고 졸내복 순임금이 돌아오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근리로서 이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게 중국 측에서 왜 이렇게 2000년 동안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마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동호에 대한 존재를 근리로서 정확하게 번역했다면 아마 서경에 갇히는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껄끄러운 문장이 될 겁니다. 초기 문장부터.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왔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참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근래의 의미는 바로 본다면 동우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이제 우리 민족사 가시는 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사근동우의 원문을 살리려면 사근동우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던 주변의 그 원문 전체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사근동우의 의미를 살리는 번역이라고, 근리를 통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본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환단고기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태백일사 태백일사의 그 사만관경 본기 이제 번안세가를 보면요, 그 동순망질 사근동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순임금이 중국에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순이 천자가 되어가지고 동방에 가서 이 동방의 제후들을 만났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단고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순임금이 산동성에 가서 단군 임금을 배웠다. 뭐 저도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완영 선생의 논문은 제가 어제 밤을 새워서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아주 논리가 치밀하고 굉장히 잘 썼다. 이제 아까도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순망질 사근동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나오는 협시월 정일 동율도량형 수오래,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패백 나오는 오옥 삼백 이생 일사지 여옥이 졸래복까지 이 전체의 내용이 제후인 순이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를 그 아련하는 그런 의식이고 빌례고, 그리고 그것이 제후가 천자를 만나는 이제 근례였다 이제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자료를 아주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해서 정말 훌륭한 논문을 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한문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도 서경을 봤고, 또 봤더라도 뭐 다 잊어버려가지고 서경의 원문을 갖다 놓고 하나하나 저도 분석을 하면서 이걸 읽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한 거예요. 순전에 순전에 새 2월에 동순수하사 뭐 지우대종하사 시하시며 이제 망지로 산천하시고 사근동우 하시니라. 거기에서 그 사근동우 할 때 그 하여금 사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드디어 동방의 천자를 배웠다. 그다음에 그 후자가 제후자가 아니거든요. 임금 후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분석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더 아쉬운, 더 훌륭한 논문이 되기 위해서 좀 필요했다는 것이 있다면은, 이 서경을 보면은 단군을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서경 홍범을 보면은 이제 기자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들으니까 옛날에 그 운임금의 아버지 곤이라는 사람이 홍수를 막는 방법으로 홍수를 막았어요. 물을 빼내야 되는데 곤인 홍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골진기 오행한데 그 오행을 어지럽게 한데 제내 진노하사, 이때 이제 임금제자 이해내자 진노할 진자에다가 그
진노해가지고 불비 홍범구주라, 홍범구주를 주지 않았다. 이때 이제 임금 제자를 지금의 그 유학자들은 전부 하늘에 있는 하느님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단군 임금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제네 진노하사, 단군 성조께서 진노해가지고 홍범구주를 주지 않았다.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도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산동성은 원래 고조선 땅이었어요. 고조선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중국 사람이 다스리던 땅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이라는 사람이 단군이 파견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요를 압박을 하니까 요가 순한테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만관경 본기에 있는 그런 얘기를 조금 더 그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으면은 더 훌륭한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뭐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시민 역사기고 국민 역사기라고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는 어느 에서 보면 뭐 제야 뭐 식민 이런 걸 떠나서 뭐 민족사학 떠나서 가장 오늘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역사 사료에 대해서 원문에 대해서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과연 이제 지금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과연 삼국사기 삼국유사 똑바로 보고 원문을 보고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참 그 사서 원문 공부를 너무 등한시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런 사서라든지 고전 문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가는 기본적인 거, 또 남겨진 사서 이 정도만 가지고도 원문을 가지고 우리 역사의 원형을 추적할 수 있는 길은 대단히 많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대, 코로나가 또 열심히 불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앉으시가 공부해 보시면 역사의 우리 원형적인 모습을 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대한사랑 여기서 행사하는 것처럼 내년에는 이제 더 큰 아마 폭을 가지고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또 오늘부터라도 좀 마음을 좀 다듬어가지고 작심해가지고 우리 역사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시민들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역사의 원형을 바로잡는 이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